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 비혼, 비출산, 1인 가구, 개인주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네 가지가 비혼, 비출산, 1인 가구, 개인주의, 이 네 가지였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첫째는 대학을 졸업했고 둘째는 대학생인데 이미 이제 자녀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때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저 때는 그냥 당연히 뭐 결혼을 안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불효? 그리고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꼭 결혼해야 하는 것처럼, 결혼이 의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그 자녀들을 키웠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만 봐도 비혼, 비출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또 1인 가구, 개인주의.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제 한국이 경제적인 측면들이 향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개인주의, 그동안은 뭐 가문, 가족, 그래서 가문과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나는 없는 것처럼 뭔가 그 집단주의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뭐 저부터도 그랬죠.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가족을 꾸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또 자녀를 낳고 이거를 못하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은 바뀐 겁니다. 이제는 가문 가족보다 나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나 개인. 이제 가족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 개인의 행복이 되게 중요한데 왜 나의 어떤 그 개인의 행복은 무시된 채 내가 왜 결혼이라는 제도, 출산이라는 제도, 또 가족이라는 그 제도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잘못된 제도들을 끌어안고 자폭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탁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기성세대들도 그래 맞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개인의 행복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 그래서 나의 어떤 내가 마음에서는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어떤 주권, 개인의 어떤 편안함, 개인의 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결혼해야 돼. 결혼하기 위해서 그 결혼식이라는 제도, 또 양쪽 집안과 집안 간의 어떤 그 맺음이죠. 양쪽과 양쪽 집안 간의 맺음, 이 속에서 오는 갈등, 이거 내가 해야 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을 예약해야 되고, 신혼여행을 가야 하고, 혼수 예단을 준비해야 하고, 또 집을 준비해야 하는데, 신혼살림인데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지? 누가 이런 흐름들을, 이런 기준들을 누가 만들어놨지? 누가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냈지? 이런 회의감이 들고 거기에 정면으로 승부하게 되고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고 반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혼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비출산, 그쵸? 비출산하는 거예요. 꼭 출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꼭 출산해야 돼. 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한쪽으로는 어,
출산해서 그 아이가 불행하면 어떡해?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아이를 한 명을 양육하는데 2에서 3억이 든다고 하는데 사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아동복, 뭐 아동화, 아동의 의료 혜택이라든지 각종 놀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 수많은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아이가 불행하면 어떡해? 예? 왜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키웠냐고 도리어 나에게 반문하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뭐 저도 1인 가구, 지금 1인 가구 얘기를 좀 해보면 저도 혼자서 해외에서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예, 음식도 혼자 해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뭐 시장 보고 혼자 살고 근데 그때 이제 혼자 있을 때 뭐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또 이제 카톡하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외롭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삶,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비혼도 있지만 결혼이 주는 또 기쁨이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이 제가 21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1년째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물론 갈등도 있죠. 뭐 이혼 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비교할 수 없는 부부가 주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뭐 비혼주의자들이 비혼해서 또 뭘 하냐면은 그 동거 커플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죠. 생활 동반자를 형성하는데 그것도 이제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비출산, 네, 비출산도 뭐 개인주의로서 개인의 행복으로서 또 양육에 대한 부담을 그 선택은 이제 그 본인들의 선택이죠. 그걸 사회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꼭 해라 아니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두 아이를 출산을 해보니까 또 기쁨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 물론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릴 때는 굉장히 예쁘고 귀여웠는데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막 이제 반항하고 막 이럴 때는 막 회의감도 느끼고 또 아이들이 성인이 되니까 이제는 뭐 말도 함부로 못하죠. 예, 근데 그 속에서 저도 인격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어떤 그 아이의 인격 인간으로서의 조심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한 것은 아니었는가. 또 굉장히 좋은 또 친구가 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는 또 기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1인 가구에서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가족과 함께 살아보니 또 그 기쁨이 또 있습니다. 함께 사는 기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비혼이고 비출산이고 1인 가구고 개인주의고 간에 장단점은 다 있는 거예요. 또 뭐 결혼을 한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뭐 다가족으로 산다든지 이게 다 어떤 장단점은 있습니다. 선택은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뭐 비혼 비출산에 대해서 저는 뭐 거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이렇게 선택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선택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거를 제가 막 강요해가지고 야 무슨 가문이 끊기면 어떡하냐 출산해야 된다 또는 뭐 결혼 꼭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1인 가구로 산다 그런 것들도 다 개인의 인생이고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부모라 할지라도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은 줄 수 있겠죠. 의견. 내 생각은 이렇다. 뭐 이런 의견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온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비혼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출산 나빠 1인 가구 나빠 뭐 개인주의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하나의 삶의 그 스타일의 다양성이라고 봐야 돼요. 삶의 스타일의 다양성, 그리고 가족 제도의 다양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는 대한민국, 다양성이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비혼, 비출산, 1인 가구 개인주의.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뭐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이기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게 이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 불행하게 해주면 어떻게? 이거는 이타적인 생각이겠죠. 또 결혼을 했는데 서로 불행하다면은 차라리 비혼이 낫지 않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거입니다. 또 1인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1인 가구로 뭐 여러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제 한국 정부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 다양한 생활의 형태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점점 미루어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생활동반조법이라든지 이런 법률도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 비혼, 비출산, 1인 가구, 개인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